네, 안녕하세요. IDSL 석사과정 이기련입니다. 제가 오늘 리뷰할 논문은 Selective Attention Enhancing Transformer Through Principled Context Control이라는 논문이고요. 립스에 24년도 작년에 공개됐는데 사이테이션 수가 한 15회 정도 됩니다. 뭐 많다면 많을 수 있는 그런 논문이고 개인적으로 이 논문은 좀 어텐션에서 이전 논문과 마찬가지로 좀 토큰 간의 관계를 모델링하는데 조금 신경을 쓴 논문이고 연구 주제를 찾기에 좀 그래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져왔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녹차는 인트로덕션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메소돌로지를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을 말씀드리고, 그거를 이렇게 제안할 수 있었던 이유들, 그런 인사이트들을 말씀드린 다음에 실험 결과와 결론 순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어텐션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잘 알다시피 어텐션의 역할은 의미적 유사성과 문맥적 희소성을 모델링하는데 사용이 되죠. 의미적 유사성과 문맥적 희소성을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보통 이제 쿼리 키 밸류에서 쿼리 키에 대한 이제 다 프로덕트를 진행하는데 쿼리가 이렇게 있고 키 매트리스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 그 결과가 이렇게 이런 벡터로 나오게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토큰 간의 1대1 관련도, 즉, 쿼리 토큰이 있고 키 토큰들이 있는 상황에서 1대1 관련도가 이제 의미적 유사성이 되겠고, 그리고 문맥적 희소성이라는 것은 이 전체 토큰들이 다 스코어 벡터로 변환이 돼서 소프트맥스를 지났을 때, 어, 어떤 토큰이 가장 집중을 잘 받고 있는지, 그리고 다른 토큰들은 집중이 잘 안 되고 있는지, 즉, 우리가 어떤 아웃풋을 만들어낼 때 모든 토큰에 다 집중을 하면 결과가 어, 좋지 않게 되겠죠. 그런 걸 이제 우리가 PPL이라는 수치로 얼마나 혼동되는지, 토큰을 얼마나 잘 예측하는지에 대한 수치로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운맥적 희소성이라는 거는 우리가 PPL 수치를 낮추는데, 즉 더 좋은 토큰을 예측하는데 꼭 필요한 성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맥적 희소성 역시 이 어텐션을 통해서 모델링이 되게 됩니다. 네, 이제 기존의 어텐션 알고리즘에서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첫 번째로는 이 쿼리키 밸류가 이제 쿼리키 밸류 리니어를 통해서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벡터들이 만들어지는 건 단순히 리니어 연산으로 생성이 되기 때문에 의미적 유사성과 문맥적 희소성을 분리해서 조절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이 쿼리키 밸류 리니어에서 단순한 다 프로덕트를 사용하게 되고, 이는 우리가 이 두 가지, 즉, 시밀러리티와 그다음에 이 스파시티, 즉, 그 데이터의 크기를 따로따로 분리해서 조절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한 이유로 이제 어, 그러한 이제 토큰 시퀀스를 이제 계속 만들어 나가게 되면 입력 시퀀스 길이, 즉 이 시퀀스 길이가 길어질수록 언텐션 분포가 평평해지는 어텐션 딜루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이건 이제 이후에 소프트맥스에 관련된 수식을 보여드리면서 같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Selective Self Attention SSA에서는 다음과 같은 스케일링 팩터를 도입합니다. 보시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쿼리티 밸류 리니어에서 이 타우라는 스케일링 팩터를 곱해주는 것입니다. 이 스케일링 팩터는 러너블 스칼라 파라미터고 각 멀티 헤드마다 하나씩 갖게 되고 그리고 토큰 생성 그 시퀀스에 따라서 갖게 됩니다. 이 타우 즉 스케일링 팩터는 Q와 V에 적용하게 됩니다. Q에는 적용을 하지 않게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semantic similarity를 측정을 할 때 쿼리와 키의 그 다 프로덕트로 이제 semantic similarity를 구하게 되는데 그때 쿼리에 이미 템퍼레처가 곱해진 상황에서 키까지 템퍼레처가 들어가게 되면 오히려 정보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러한 이유로 여기서는 키에서는 이 템퍼레처를 도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타우는 토큰 어웨어와 포지션 어웨어 스케일링 팩터를 갖습니다. 이 수식처럼 전체 타우는 토큰에 대한 템퍼레처 그리고 포지션에 대한 템퍼레처를 갖게 되고요.
어, 구체적으로 이제 토큰 템퍼레이처 같은 경우는 탄젠트 H를 사용하는 함수가 되겠고, 여기 보이시면 이 fx는 다음과 같이 이 투레이어 NLP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게 되고, 얘는 출력 범위가 이 탄젠트 H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과 1로 제한되기 때문에 음수에 대한 모델링도 가능하면서 소프트맥스 익스플로전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탄젠트 H로 설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포지션 템퍼레이처 같은 경우는 이 로그 관련 스케일링 팩터를 갖는 템퍼레이처가 되겠고요. 이건 역시 시퀀스 길이가 증가할 때에 따라서 어텐션 스코어가 어텐션 스코어를 더 뾰족하게 만들 수 있도록, 즉 이전에 말씀드렸던 어텐션 딜루션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이 로그 스케일의 템퍼레이처를 도입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들도 이제 뒷페이지에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포지셔널 템퍼레이처를 구할 때 보시면은 이 알파 스케일링만 구하면 되기 때문에 포지션 템퍼레이처는 구하는데 메모리 파라미터에 대한 오버헤드가 크지 않습니다. 근데 토큰 템퍼레이처 같은 경우는 우선 웨이트 매트릭스가 두 개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메모리 파라미터 오버헤드가 발생하게 되고 여기서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첫 번째 레이어에서 그 사용되던 웨이트 매트릭스를 퍼리티 밸류 매트릭스로 교체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 사용량이 메모리 기존 FX 대비 파라미터 사용량이 10배 감소하게 되고 추가되는 연산 역시 우리가 이미 이거는 이제 퀄리티 밸류 제너레이션을 하면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연산량 역시 이 템퍼레처를 곱해주는 즉 여기에 템퍼레처를 곱해주는 엘리멘트 와이즈 스케일링과 그다음에 템퍼레처 안에서 이 MLP 레이어를 연산하면 다 프로덕트 정도 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방법론은 모두 끝났고 이 방법론이 잘 적용됐었던 이유와 이유에 대해서 수식과 실험적인 증명을 하게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 이전에 말씀드렸던 그 semantic similarity와 contextual spacity를 어떻게 나눌 수 있는가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 contextual spacity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모델링을 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specificity라는 거를 먼저 정의를 해야 됩니다. 이 specificity라는 거는 소프트맥스의 입력, 저 어텐션 스코어가 얼마나 희소한가에 대해 희소한지 정도에 대해서 나타내는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다시 말씀드리면 얼마나 중요한 토큰에만 집중을 잘하고 있는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페시피시티를 수식으로 사용하면 이 combined weight, 즉 쿼리티 밸류 제너레이션 웨이트에서 쿼리와 키에 대한 웨이트 매트릭스를 미리 연산해 둔 combined weight에다가 쿼리 벡터를 내적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내적을 한 뒤에 엘트놈을 진행한 게 이제 스페시피시티가 되겠습니다. 이 스페시피시티 수치는 클수록 주요 토큰에만 더 집중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예시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러한 문장이 있다고 해봅시다. One of the most influential figures in deep learning is Hinton, who is known as a leading scientist in 하고 그 다음 토큰을 AI라고 예측해야 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다음 토큰을 AI라고 예측하고 싶은 경우 이 scientist라는 것보다 힌튼이라는 토큰에 더 집중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딥러닝 분야에서 힌튼이라는 인물은 이제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하나인데 특히 AI 분야에서 좀 선두했던 과학자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사이언티스트라는 것보다는 힌튼이라는 단어에 더 집중을 해야 되는 거고요. 어, 즉 이 말은 힌튼에 더 높은 스페시피시티가 할당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힌튼이라는 토큰을 스페시픽 토큰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사이언티스트라는 토큰을 제너럴 토큰이라고 할 때 이 스페시픽 토큰에 더 큰 스페시피시티가 즉 이 토큰 A에 더 큰 스페시피시티가 할당이 되어야 하고 이거를 수식으로 풀었을 때 우리는 이 컴바인드 웨이트를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컴바인드 웨이트의 분자항은 specificity distance, 두 토큰 간에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분모는 semantic distance,
즉 두 토큰이 어, 얼마나 관계가 깊은가, 두 토큰이 얼마큼 유사한 단어인가를 나타내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두 토큰이 유사한 거는 상관이 없고, 아니, 즉, 이 두 토큰이 유사한 것보다 이 specificity distance가 커야 되기 때문에, 즉, 얼마나 희소한지, 즉, 힌튼에 대한 집중을 더 많이 하기 위해서 이 specific distance가 더 커져야 되고요. 이 분장이 커지기 때문에, 이 combined weight 크기, 즉, 허리키 밸류 제너레이션에서 허리와 키를 만드는 웨이트가 더 커져야 됩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무한정 커지게 되면 학습에 위험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말씀드린 대로 시멘틱과 스페시피시티를 이제 분리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훈련에, PPL 수치에 영향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SSA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이 스페시피시티와 시멘틱 디스턴스를 이제 분리해서 조절하게 되고, 다음과 같이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즉, 우리는 이 컴바인 웨이트를 템퍼레처를 조절하는 타우와 그다음에 템퍼레처를 나타내는 타우, 그리고 컴바인드 웨이트를 곱해서 efficient weight라는 내용으로 efficient weight라는 이름으로 이제 정의를 하고요. 그때 타우에 대해서는 A 토큰에 대해서는 LA, 그리고 B 토큰에 대해서는 LB로 정의하고, 그리고 이제 이 combined weight 같은 경우는 semantic distance만 나타내기 위해서 1로 설정을 하게 됩니다. 즉, 이거는 이제 어떤 벡터의 방향만 나타내게 되는 거고, 그 크기에 대해서 두 개가 얼마나 차이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 타우로 조절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우리는 어떤 그 토큰 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수치를 타우만 사용해서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컴바인드 웨이트의 크기가 상한선이 제한이 생기고, 이렇게 될 경우 학습이 더 잘 되고, 그 결과로 이제 정확도가 더 높아지게 됩니다. 네, 이전에 이제 그 쿼리 인베딩에 대한 이제 문제를 반영을 했다면, 여기서는 이제 쿼리 포지션에 대한 문제를 반영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시퀀스 랭스가 늘어나면 소프트맥스 분모가 계속 증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소프트맥스 같은 경우는 이전 토큰의 모든 항을 더한 걸 분모로 가기 때문인데요. 이 상태에서 이 컨바인드 웨이트가 고정값이 되면은 문맥적 희소성이 오염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어떤 소프트맥스의 결과가 자꾸 작아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분모가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AB 토큰, 이전에 말씀드렸던 AB 토큰을 유닛놈 토큰으로 가정하고, 시퀀스 랭스가 L일 때 소프트맥스의 출력 어퍼 바운드를 먼저 정의를 합니다. 어퍼 바운드는 이제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되고요. 이게 이제 스코어 값이 다음과 같은 값으로 제한이 되기 때문에 이 수식을 다시 풀어서 컴바인드 웨이트에 대한 정의로 다시 정의를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5원은 이제 특정 상수항이 되겠고, 이 말은 즉, 이 combined weight가 이 값 이상으로 유지돼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이 efficient weight가 이 값 이상으로 유지가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이 efficient weight 같은 경우는 로그 값에 따라서 이제 스케일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로가리스믹 속도로 증가를 해야지 우리가 계속 이후 토큰이 들어와도 그거에 대한 컨텍스추얼 스파시티를 잘 반영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마이너리티 토큰과 메이저리 토큰, 즉 이제 자주 나오는 그러니까 잘 많이 나오지 않는 좀 스페시피티가 높은 토큰들을 A로 정의하고, 메이저리티 토큰, 많이 나오는 토큰을 B로 정의를 했을 때 두 종류의 토큰의 불균형을 이제 임밸런스 레이시오라고 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하게 되겠고요. 우리가 목표하는 값을 종종 나오는 토큰과 자주 나오는 토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목표 출력을 설정을 했을 때 이 토큰 개수의 불균형에도 불구하고 알파 대 1-알파라는 비율을 정확히 섞어내려면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조절을 해야 된다고 이제 수식적으로 여기서는 증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포지션 어웨어 타구 값이 들어가야지 학습이 이제 잘 되게 되겠고, 요즘 이제 학습을 하는 데이터셋에서는 보통 이제 이 마이너리티 토큰 대비 메이저리티 토큰이 이제 파워로우로 증가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음과 같이 타우를 컨스턴트 플러스 특정 상수 플러스 파워 곱하기 로그로 이제 정의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이 타우 같은 이거를 이제 학습 파라미터로 설정을 하게 되면 타우를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음, 포지션 와이즈 타구 같은 경우는 1 플러스 시그모이드 알파, 여기서 알파만이 이제 파라미터가 되겠고, 로그 곱하기 시퀀스 랭스를 반영한 로그 값이 이제 곱해지는 게 이제 포지션 와이즈 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밸류 인베딩입니다. 이전 두 가지는 이제 쿼리에 대해서 어떻게 템퍼레처를 정해줄까였고, 이제 밸류 인베딩 같은 경우는 밸류 값의 템퍼레처를 정해주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밸류 같은 경우는 이제 소프트맥스 아웃풋에 곱해지는 건데, 이 소프트맥스 아웃풋에 곱해지는 경우는 이제 쿼리 기간에 이미 모델링을 끝냈기 때문에 쿼리 키가 잘 모델링 됐는지 그리고 노이즈는 없는지 체크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일반적인 이제 밸류 프로젝션을 거친 이 밸류 벡터 같은 경우는 디노이징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 소프트맥스 아웃풋에 잘못된 영향을 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실험을 통해서 밸류에 이제 템퍼레처가 곱해지는 것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증명을 하게 됩니다. 우선 입력 토큰을 xi로 정했을 때 이제 k 차원의 인베딩을 갖는 이 엘리먼트 0부터 k-1까지의 k개의 토큰을 i에 따른 가우시안 노이즈를 주입합니다. 즉,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엘리먼트들은 모두 오토고널 관계에 있게 됩니다. 즉, 여기서는 이제 시멘틱 시멀러리티를 시멘틱 시멀러리티가 이런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 같은 경우에는 모두 0이 되도록, 즉 노이즈가 끼는 거를 잘 제거하는지만 이제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토고널 관계로 이제 모델링을 하게 되고, 어, 거기에 이제 그게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 즉 전달 라벨링이 되겠고, 입력에는 거기에 이제 가우시안 노이즈를 조금 들어간 입력을 이제 만들게 됩니다. 즉, 입력에 노이즈가 껴있는데, 여기서 어텐션을 지났을 때 얼마나 노이즈가 잘 제거되는지에 대한 실험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로스 같은 경우도 노이즈가 잘 제거되는지에 대한 관계만 필요하기 때문에 내적 값에 대한 L2놈, 그리고 그거에 대한 평균에 대한 로스로 설정을 하게 되고요. 결과적으로 세 개의 비교군과 비교를 하게 됩니다. 바닐라 어텐션, 그리고 나이브 에버리지, 그리고 우리 제안하는 SSA 어텐션, 그리고 베이스 옵티멀 에스티메이터랑 비교를 하게 되고, 이제 베이스 옵티멀 에스티메이터 같은 경우는 가장 낮은 노이즈 수치, 즉 노이즈가 잘 제거된 수치를 의미를 하면서 다음과 같이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이제 구해지게 됩니다. 결과를 보시면 셀렉티브 밸류에다 이제 SSA를 적용한 반복론만이 이제 가장 베이스 옵티멀 에스티메이터와 비슷한 수치를 보이게 되고, 나머지는 여전히 노이즈가 높은 수치를 보이게 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실험으로 여기서는 밸류 인베딩에 대한 템퍼레처를 적용하는 것이 어, 성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모델에 적용됐을 때 성능이 어떻게 변화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타깃 모델 같은 경우는 조금 작은 모델인 GPT-2, 그리고 GPT-2 123밀리언, 그리고 피피아 160밀리언, 410밀리언 모델을 사용을 했고, 조금 큰 모델의 경우는 라마 1 7B와 라마 3 8B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두 가지 실험을 진행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스탠다드 벤치마크가 되겠습니다. 이 스탠다드 벤치마크도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프리트레이닝부터 한 것도 있고 파인튜닝만 해서 성능을 측정한 게 있습니다. 프리트레이닝 같은 경우는 이제 슬림 파자마를 사용해서 from scratch로 학습을 한 다음에 위키 텍스트, 뭐 람다, 이러한 피카, 뭐 헬라, 위너그라드 이러한 데이터셋으로 이제 제로샷 태스크를 에 대한 어큐러시를 측정을 하고요. 파인튜닝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적으로 있는 우리 official pre-trained를 받아와서 태스크 데이터 셋으로 파인 튜닝을 한 다음에 해당 데이터 셋으로 이제 검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pesky retrieval 테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대량의 무의미한 텍스트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 pesky 5자리 숫자를 찾아내는 그런 능력을 검증하는 태스크가 되겠고, 여기서는 이제 일반적인 수치를 위해서 10번 반복 수행한 뒤에 평균을 정확도 값으로 제시를 합니다. 네, 스탠다드 벤치마크 먼저 이제 말씀을 드리면 다양한 크기와 모델에서 일관된 성능 향상을 보여줍니다. 보시면은 이제 SSA 베이스가 있고 SSA 웨이트 쉐어링을 적용한 방법을 나눠서 제시를 하고 있고요. 말씀드렸던 다양한 데이터셋으로 이제 트레이닝을 진행해서 결과를 보여줍니다. 어, 일반적으로 이제 파인 튜닝과 프리 트레인드 모두 이제 비슷한 수준의 성능 향상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또 학습 수련 곡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역시 이제 시멘틱 시뮬러리티와 컨텍스추얼 스파시티를 이제 분리해서 조절을 했기 때문에 학습에서 훨씬 빠른 수렴을 보여줍니다. 보시면은 이제 토큰 개수에 따른 학습 수렴 속도를 보여주게 되는데, 한 1밀리언 개 정도 덜 사용했음에도 이제 같은 수치의 PPL을 보이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퀄리티 밸류에 각각 템퍼레처를 적용했을 때 PPL도 역시 보여줍니다. 여기서 이제 SSA에서 궁극적으로 제한하는 거는 쿼리에는 이제 포지셔널과 토큰 어웨어 템퍼레처를 적용하고 밸류에는 토큰 어웨어 템퍼레처만 적용을 한 건데 어, 말씀드렸던 것 키가 아까 키에 이제 템퍼레처를 적용하면 왜곡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보시면은 키에 이제 퀄리티 밸류 모두에 이제 템퍼레처를 적용했을 때보다 키를 제외한 q 밸류에 이제 템퍼레처를 적용했을 때 오히려 높은 성능을 보여준 걸 확인하실 수 있고 GPT-2의 경우에서는 어, 키를 적용했던 것이 조금 더 성능이 높은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 정도는 이제 거의 노이즈에 가까운 수치이기 때문에 효율적인 연산을 위해서 쿼리 밸류에만 템퍼레처를 적용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릴 건 이제 템퍼레처의 종류입니다. 밸류에도 이제 토큰 템퍼레처뿐만 아니라 포지셔널 템퍼레처까지 적용하면 더 좋은 성능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쿼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토큰 어웨어 템퍼레처, 포지셔널 어웨어 템퍼레처 두 가지를 적용한 게 제일 높은 PPL 수치를 보였고, 밸류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모두 적용했을 때보다 토큰 템퍼레처만 적용했을 때 더 괜찮은 그 또는 이제 유사한 수준의 PPL 수치를 보였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는 밸류에는 토큰 어웨어 템퍼레처만 적용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벤치마크 중에 하나였던 패스키 리트리버 테스크 같은 경우는 이제 희소한 분포를 만드는 SSA에 그 목적이 잘 적용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높은 성능 향상을 기록하게 되었고요. 17.52%포인트, 그리고 11.91%포인트라는 좀 괄목할 만한 높은 승수치를 보였기 때문에, 어, 이러한 패스키 리트리버 태스크에서는 SSA가 가장 적합하다, SS라는 알고리즘이 가장 적합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컨클루전을 말씀드리면 이 SSA 같은 경우는 기존 어텐션 구조의 의미론적 유사성과 문맥적 희소성을 분리하지 못하는 문제를 지적한 다음에 템퍼레처 스케일링 전략을 도입합니다. 그래서 쿼리에는 토큰 포지션 어웨어 그리고 밸류에는 토큰 어웨어 스케일링을 도입을 하게 되고 이런 다양한 모델에서 일관된 성능 향상을 관찰하였습니다. 이제 퓨처 디렉션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는 이제 소프트맥스를 사용하는 오리지널 어텐션에 적용을 했었는데 리니어 어텐션 같은 경우는 이제 퀄리 템퍼레처 스케일링 대신 리니어 프로젝션에 이제 바이어스 텀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식의 연구도 진행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 외에도 다양한 어떤 방법에 적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LLM에서 성능 측정을 했는데 VIT나 VLM에서도 적용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